안녕하세요, 보생스입니다. 안녕하세요. 보상소리 송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나가는 김 소장입니다. 지나가다 잡히신 또 김 소장님. 근데 오늘 뭐 제목을 쓰다 말았어? 보험사는 왜 하늘은 네. 날 데려갔는지. 네. 노래방 가고 싶다. 노래방 가려고? 소장님이랑 노래방 안 가. 이게 뭐냐면 저번에 제가 소장님이랑 한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참 그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했었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부터 아예 250만원 줄 사건이었으면 250만원을 주면 되는데 왜 처음에 50만원 70만원 얘기를 해서 사람 이제 열을 받게 해놓고 피해자들을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250만원에 합의를 해주냐. 처음부터 그렇게 줬으면 병원비도 안 나가고 보험사 측에서 훨씬 이득이 아닌 거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. 예. 왜 그러는 거예요? 왜 그러는 걸까요, 보험사는? 왜 그러는 걸까요? 처음부터 250만 원을 줬으면은 며칠 만에 끝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네. 이 사람이 실제 250에 합의를 할 건지를 모르잖아요. 얼마에 합의를 할 건지.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나는 250에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얘기를 했을 때면 했으면 얘기를 했으면은 만약에 250을 줘도 되는 상황이면은 주겠죠. 부상 정도가 예. 뼈는 안 부러졌는데 많이 다쳤을 것 같다. 아니면 사고 완전히 큰 사고다. 아니면 여기서 MRI 찍으면 무조건 얘는 디스크다. 뭐 아니면 입원을 뭐 더 할 거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손해라는 부분을 파악하기가 조금 명확한 사고. 그런 경우는 줄 수도 있겠죠. 200 아니면 300도 줄 수도 있겠죠. 아예 그렇죠. 처음부터. 처음부터 250 달라고 그래서 그렇죠. 땡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치료비랑 다 하고 뭐 해갖고 나중에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면 1000만 원 나갈 텐데 300만 원에 막았습니다. 그러면 칭찬 받아야지. 그치. 네. 그 상품권 받고 상품 받고 회식하러 가고. 치면 뭐. 사실 그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는 또 피해자들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거는 그렇죠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내가 많이 안 다쳤다 하더라도 나는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합의금 처음부터 한번 1000만 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벼운 사고를 하더라도 예. 처음부터 그냥 200 주고 치료도 안 받고 병원비도 굳고 합의금 주고 사건 종결 빨리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. 그걸 왜 안 하는 거죠? 저변에는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실적? 네. 왜 실적이냐? 그럼 뭐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하는 그 부분이 합의금 평균적으로 뭐 합의금 얼마 줬냐? 뭐 이런 부분서부터 몇 건 처리했냐? 보험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싸고 많이 처리하면 싸게 많이 합의금을 적게 주고 많은 건을 처리하면 그 직원 실적이 올라가지. 좋은 사람. 그렇죠. 보험사 입장에선 좋은 네, 사람.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. 일 잘하네. 오 잘하네 뭐 이거죠. 근데 피해자 측은 반대니까 그죠? 그쵸. 사고는 물론 내가 뭐 한 건 날 수도 있고 여러 건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건이잖아요. 나는 한 건이지만 그 담당 직원은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. 나는 이만큼을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직원은 아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실적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. 지급 기준이라고. 지급 기준이라고 있어서 그 기준대로 산정하면은 실제로 사고 초기에는 뭐 입원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 부분이 손해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렇죠. 그죠? 합의금 계산 자체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. 그렇죠. 하다못해 골절이라든지 뭐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초기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고도 아닌데 그 부분을 처음부터 250을 그냥 뭐 지급한다라는 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좀 모험인 거죠.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예를 들어 10건이다. 10건인데 그 중에 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통원전담부서도 있고 그렇죠. 이번 뭐 현장 직원도 있지만 그럼 처음에는 딱 배당되면 통원전담부서든 누구든 이제 전화를 이제 배당이 가죠. 그럼 전화를 해요. 그러면은 사고인데 그러시면 혹시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하시냐 아니면 어떠신가요? 라고 물어보고 아예 보험사 입장에서는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합의금도 안 나가는 게 제일이겠지만 그거는 아예 접수가 됐다가 그냥 건 자체가 없어지는 면책이라고 하거든요. 없어지는 건데 접수가 됐다 취소됐다 뭐 하는 거 그런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던지는 거죠. 보험사에서는. 그러면 한 15만 원 아니면 한 치료비로 하시라고 한 3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부분으로 그럼 합의하시고 그냥 편하게 치료하시는 부분은 어떠시겠어요? 라고 하면은 한 5명은 해요. 그 보통 스피드에서 그렇죠. 그렇게 많이 3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주면 그만 이만큼이나 줘요?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의외로 또 그렇죠. 그쪽에서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.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또 5명이 남잖아요. 그러면 그 5명 중에 또 한 3명은 통원치료 하든 한단 말이죠. 입원하든 그럼 거기에서 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 기준으로 금액 계산해서 통원이면 100만 원 정도나 뭐 입원에 뭐 한 7, 80 되겠죠 보통. 그렇죠. 그 다음에 입원하면은 뭐 한 130, 150 취업선에 보통은 2주 정도에 나오니까, 나오면 특별하게 뭐 소득이 특별하게 높지 않는 한 그럼 그 정도 하면은 또 합의가 돼요. 그러면 뭐
대부분 정결해서 끝나잖아요. 근데 나머지 이제 남아있으신 두 분이 두 명이. 이건 아닌데 하면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나는 250만 원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될지는 몰라요 보험사 직원이. 처음에 딱 봤는데 이분은 왠지 250을 막 마음속 깊은 단전 저 밑에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알아요 그걸? 근데 그렇지. 말을 해도 줄 수 없다는 얘기죠. 당장에. 왜냐? 그것도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다못해. 그렇죠. 보험사 직원도 지급 기준으로 계산해서 대략 이만큼은 나오는데 그럼 이거 조금 더 해서 뭐 향치비를 좀 인정해주든 뭘 하면 차라리 합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판단이 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직원들, 네.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분들도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친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같은 염자를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전화로만 통화하는 경우도 있고 넘겨봤는데 입원해 있는데 못 만났는데 이분이 진짜 얼만큼 아픈지를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진단서 하나 보내세요. 진단서도 안 보내줘. 뭐 검사 결과 뭐 있어? 안 보내줘. 아무것도 없어.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름 석자만 알아. 홍길동. 당신이 궁금하고. 근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250이요. 그럼 250을 줄 수 있는 용기는 보상직원이 있을까? 무슨 용기가 있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. 근데 그렇게 알 수 없죠. 그냥 진짜 미친 척하고 그냥 내가 이 사건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. 아니 뭐 어느 정도 근데 파악은 하긴 할 건데 사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 봐서 할 건데 그렇게 처음부터 뭐 금액을 많이 주기는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있는데 그렇죠. 나는 이 사건이 왠지 오래 갈 것 같아. 고액을 요구하실 것 같아 합의금은. 그러면 이거를 고객님을 위해서 나는 빨리 250 드리고 끝내야지. 칭찬받아야지. 가서 상품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센터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왜 저러는 거야. 맨날 건 받는 촉촉 그냥 250, 300이야. 근데 뭐 모르죠. 근데 그 직원이 잘했는지. 근데 그 직원은 딱 봤더니 한 달에 막 300씩 주고 전국에서 막 소문나. 막 와 쫓아와. 담당 병원이 어디니. 그래서 300 받으려 기다리고 있어요.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근데 이제 쭉 봤을 때 100건을 받아서 100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럼 거기에서도 30 주고 합의한 것도 있어야 될 거고 300이 나가는 게 있으면 하다못해 물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말로. 그 평균 단가를 그렇죠. 낮춰야 평균 되니까.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거를 무조건 다 그렇게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.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이 100개가 있는데 그럼 250만 원에 한 80명을 줬어. 그러면 나머지는 아예 그냥 뭐 2만 원씩 주고 합의를 하든지 10만 원 주고 합의를 하든지 그런 합의가 돼?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. 그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막 담당자가 울잖아요. 막 고객님 이러시면 안 돼요.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100만 원 절대 못 드려. 아까 얘기했던 50만 원, 100만 원. 똑같은 얘기 50만 원이에요, 고객님. 왜요? 그냥 50만 원이에요, 고객님. 묻지도 따지도 않고 50만 원이에요. 민원을 넣으셔도 50만 원입니다. 어쩔 수 없어요, 50만 원이에요. 그런 일들이 있구나. 전에 계속 말했던 그 때가 아직 안 돼. 왜냐면은 이번 달에 내가 너무 무리를 했어.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달로 넘겨야지.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무리를 할 예정이면 또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고 점점 이제 잊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. 사건 초반에는 지급하는 근거도 부족하고 때도 안 됐고.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도 근데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것도 반영을 시키죠, 실제로. 그래요? 네.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의금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다. 라고 하면은 지금 보통 공제가 보통 그렇거든요. 네. 공제는 그렇잖아요. 치료를 뭐 얼마나 받아도 합의금은 50만 원이야. 그러면은 1년을 받든 2년을 받든 합의금은 50만 원이야. 왜 그럴까요? 근데 치료비는 500만 원이 나가고 있어. 근데도 50만 원이야.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겠죠. 그러니까 보험사 전체적인 부분을 해서 보면은 이제 총액보험금 뭐 이런 부분, 그러니까 치료비랑 합의금이랑 그렇죠. 합쳐서 그 총 그 보험금이 얼마가 나가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합의금만 무조건 싸게만 합의하면 그냥 잘했다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뭐 합의금은 싼데 치료비가 높아. 그래서 한동안은 또 치료비 싸게, 그러니까 금액도 합의금도 적게 주고 빨리 퇴원시키든지 해갖고 합의를 하는 거죠. 근데 어느 순간 또 봤더니 전체적인 보험금 자체를 좀 낮추고 싶어.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분이 총액보험금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. 총액보험금. 합의금하고 치료비랑 합쳐서. 그러니까 치료도 많이 안 받아야 되고 치료비가 적게 나가고 합의금도 적게 나가 하는 게 이제 제일 잘하는 거죠. 요즘에는 어렵겠네요. 한방병원들이 어렵죠. 많이 생겨가지고 네. 오히려 치료비는 더 늘어나고. 그렇죠. 그래서 뭐 향후치료비나 이런 부분 가지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제 그 내용일 거예요. 맞아요. 합의금 산정 지급 기준에는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이 없지만 네. 어쨌든 합의금을 얼만큼을 다 받을 거냐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는 예상되는 치료비 부분을 조금 돌려주고 치료 종결을 시키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진데 얼만큼의 그런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냐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죠. 뭐 200을 주지 250을 주지 그렇죠.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초기에는 처음
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뭐 던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차선책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그 다음 해결 방안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계속 찾아보는 거죠. 계속해서 이 사건을 그쵸. 종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. 그렇죠. 그냥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아니 왜 처음에는 30만 원 준다고 했다가 왜 다음 주에는 50만 원 준다고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왜 100만 원이에요? 난 200 받고 싶어요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합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똑같은 금액 합의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보험사가 얘기하는 말을 믿겠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. 이제 아니 계속 올라가니까 30, 50, 70 그럼 200 될 때까지 기다려볼까? 그렇죠.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. 그냥 어쨌든 그 부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좀 어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범위 내까지는 합의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. 한 분에 그냥 200을 딱 주면은 기분 좋겠지만 예를 들어 150만 지급을 해줘도 합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200을 줄 수 없잖아요. 보험사 입장에서는 50을 더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해자들한테 처음부터 합의금이 높은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은 약간 이제 뭐를 해줘도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. 도덕적 해에서 문제가 생기니까. 그렇죠. 사고 나면 난 무조건 200이다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실제로도 거고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저는 뭐 200 밑으로는 합의해 본 적이 없어요. 200, 이번에 사고 났으니까 250, 300 받고 싶은데요?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내가 이전에 보상을 얼마만큼 받았다가 이게 보험사의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으니까. 합의금의 기준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보험사의 생각은 아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의견 조율이 되는 과정이 어차피 합의라는 부분이고 결과로 받게 되는 부분이 합의금이니까 뭐 얼만큼 조율을 하는 부분이냐가 중요하죠.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보험사는 손해를 줄여야 이득이 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일반적인 손해보험사는 그렇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공제는 좀 다르지만 손보사는 그렇죠. 공제는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합의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의를 빨리 하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공제는 그냥 어쨌든 합의금은 많이 못 주니까 뭐 치료라도 그냥 받으시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생기는 거죠. 문제. 그래서 이런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마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데서 이렇게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험사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보험사도 그 이익을 내야지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이 주고 빨리 끝내고 이 부분이 사고 낸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합의금을 이렇게 많이 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길게 봤을 때는 반대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의 손실을 줄여드린 방법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좀 어려워요 이 내용. 사실 주제가 이게 돈이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거든요. 이게 보험사에 이익이 있는 거고 피해자의 이익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. 이런 얘기들이 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. 그렇죠.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